소프트웨어로 세상을 거의 집어삼켰다고 할 수 있는 피터 틸. 근데 그의 다음 수는 뭘까요? 오늘은요, 단순한 투자 이야기를 넘어서서 디지털 데이터랑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하나로 합쳐서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방위산업의 판 자체를 뒤흔들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팔런티어 하면 뭘 떠오르죠? 거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데이터의 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거인한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분석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진짜 기계를 움직여야 하는 그 물리적인 영역에만 가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딱 뭐랑 같냐면요. 머리는 아주 비상한데 손발이 없는 장군 같은 거예요. 팔란티어는 진짜 최고의 작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공장 로봇한테 자, 이제 이렇게 움직여 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새로 만든 전투기 부품이 이거 진짜 제대로 돌아가나? 하고 검증하는 건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 간급, 이 거대한 틈을 피터 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큰 그림을 한번 퍼즐 맞추듯이 따라가 볼 건데요. 첫 번째, 팔란티어에 보이지 않는 틈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틈을 메우는 새로운 선수들은 누구인지, 세 번째, 이 모든 걸 지휘하는 파운더스 펀드의 진짜 큰 그림은 뭐고, 네 번째, 왜 하필 지금 이런 시장이 열리는지, 마지막으로 이 독점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그들만의 투자 공식은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팔란티어는 우리 뇌 같은 거예요. 뭘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이터 운용체제죠. 근데 우리 몸처럼 어떻게 움직일지 직접 실행하는 물리적인 운용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로봇팔을 직접 제어한다거나 미사일 엔진을 테스트한다거나 이런 건 팔란티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피터 틸이 메우고 싶어하는 전략적인 공백인 거죠. 바로 이 거대한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피터 틸의 네트워크에서 두 명의 해결사가 등판합니다. 바로 아르바 그리고 노미널입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아르다부터 보죠. 만약에 팔란티어가 생산량 20% 올려 하고 지시하는 두뇌라고 한다면요. 아르다는 그 지시를 받아서 공장의 CCTV를 자기 눈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조립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생산 라인 전체를 지휘하는 손과 발이자 현장의 총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설계부터 출하까지 공장 전체가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사는 노미널입니다. 보통 새로운 전투기 하나 테스트하려면요. 진짜 수많은 전선 연결하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노미널은 이 지난한 과정을 마치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테스트를 가상으로 돌려보고 데이터를 싹 통합해서 하드웨어 개발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리는 거죠. 시장의 반응요? 이건 폭발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노미널이 설립된 지 딱 10개월 만에 미국의 5대 방산기업 중에 무려 4곳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스타트업이 대박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기존의 그 느리고 비효율적인 하드웨어 개발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시장의 절박한 비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회사들은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핵심 부품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요, 그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팔란티어가 데이터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두뇌 역할을 하죠. 그러면 아르다와 노미널이 현실 세계에서 그걸 바로 실행하고 검증하는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는 이 모든 걸 기획하고 돈을 대는 총 설계자고요. 아이디어부터 실제 제품 생산까지 모든 게 이 생태계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아예 없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도메인 특화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만물 박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분야의 끝판왕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어설프게 잘하는 범용 도구 대신 오직 반도체 공장 운영 또는 오직 전투기 엔진 테스트, 이 하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만드는 거죠. 넓이 대신 깊이를 파서 그 분야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해자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복잡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미국 정부가 아예 판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우리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이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말이죠. 2025년이 아주 결정적인 해였어요. 미국 정부가 AI 행동 계획이랑 OBB 법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수준의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시장 전체에 내린 명령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미국 땅에서 로봇 써서 더 빠르고 똑똑하게 물건 만들어라. 안 그러면 살아남을 생각 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비용 무기 대량 생산, 자율 드론, 자동화 공장, 정부의 막대한 돈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르다와 노미널이 풀려는 문제에 정확히 꽂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부가 이 회사들 크라고 아예 거대한 시장이라는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요. 이게 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으면 뭐해요? 당장 쓸 드론, 당장 쏠 포탄을 빠르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하드웨어 생산 속도가 곧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시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그 설계도, 그러니까 기술 독점을 만들어내는 파운더스 펀드만의 성공 방정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비밀 플레이북을 살짝 엿보는 시간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핵심 전략 레시피입니다. 첫째, 아무한테나 투자하지 않아요. 이미 성공으로 검증된 팔란티어, 오픈AI와 같은 자기들 네트워크 출신의 최고 에이스들한테만 투자합니다. 둘째, 이 에이스들이 현실 세계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푸는 회사를 만들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활용점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들이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되고 파트너가 되게 엮어주는 겁니다. 결국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대만의 철옹성을 만드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그들은 팔란티어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팔란티어의 경쟁 상대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팔란티어가 내린 그 똑똑한 결정을 진짜 현실로 구현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다음 단계의 파트너, 최정의 실행 부대인 셈이죠. 결론적으로 피터 틸과 파운더스 펀드는 데이터 분석에서 시작해서 실제 제품 생산까지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수직으로 장악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그냥 몇몇 회사가 성공했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핵심 산업지도 자체를 다시 그리는 정말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하죠.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이제는 물리세계의 생산 라인까지 손에 넣은 그들, 과연 그들의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